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하루 잘 보내셨지요? 어제는 아침에 찍어서 올렸는데 거의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서 왠지 막 며칠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만 해도 되게 날씨가 막 맑아서 비가 온다고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안 맞고 잘 다니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컵 기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고 또 제가 색칠하고 그럴 차례인데요. 오늘 컵 기사 제가 제목을 낭만을 위하여라고 적어놨어요. 낭만을 위하여. 조금 촌스럽나요? 노래가 있죠? 부르진 않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별로. 자, 키워드를 좀 볼게요. 청혼, 도전, 접근, 기회. 이 컵기사 그림을 보면 말을 타고 컵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마치 청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해서 이 카드는 대표적인 프로포즈 카드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투구하고 발에 보면 날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것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리고 설득을 하려는 이제 어떤 사람. 프로포즈가 꼭 사랑만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설득을 하는 어떤 부드러운 힘을 뜻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요. 그런 사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력이 있는, 원래 어떤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는요, 자신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지 아무래도 설득력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십, 로맨스, 요 정도의 이제 키워드로 컵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달콤한 유혹은 아니고요. 그 매너 있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혹해서 엉뚱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요.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컵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뭔가 자기가 다정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의도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프로포즈라든가 제안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착각해서 애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나 어떤 썸 이런 관계에서 컵 기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로맨틱한 무엇이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주변의 상태를 살펴서 뭐 예를 들어 펜타클이 너무 많이 나온다 했을 때는요, 물론 카드에 따라서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겉모습은 되게 로맨틱하고 뭔가 감성적으로 다가오지만 의외로 되게 차갑고 냉정하거나 현실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김치 국물 마시는 건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애정하는 꼬맹이 카드에는요, 컵기사가 고래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고래 그 머리 위에 물이 퐁퐁 나오는 그 부분에 컵이 이렇게 얹혀져 있죠.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불안정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왠지 모르게 되게 로맨틱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카드의 컵 기사는 어째 옷이 잠옷인데요. 꿈속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착각이라든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상대는 나한테 어떤 목적이 우선이지만 태도가 이제 젠틀하고 이렇게 뭔가 부드러워서 왠지 나도 모르게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팀펑크 덱에서 컵 기사를 보면요. 어제 봤던 컵 소년에서 봤던 옷차림에서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세련되고 정리된 모습으로 볼 수 있지요. 근데 여기는 말을 안 탔어요. 예, 말을 안 타고 지팡이를 짚었네요. 예,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물을 건너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팡이와 물을 건너온 뒤로, 물을 뒤로 했기 때문에 이미 건너온 듯한 모습에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확고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대로 뭔가 멋을 내고 포즈를 잡은 것이 좀 세련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비전 오브 라이프 덱에서 제목이 드리머로 돼 있어요. 꿈꾸는 사람, 몽상가. 예, 컴퓨터에서 넥타이를 잡아 끌고 있어요. 일로 와. 이래갖고, 예. 아무래도 이 아저씨 약간 코끝이 빨간 걸로 봐서는 약간 술 한잔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의 상사일까요? 예, 좀 약간 그렇게. 그리고 보면은 옷 앞섭이요. 컴퓨터에 보시면요. 옷 앞섭이 컴퓨터 안에 색깔과 되게 이렇게 비슷하게 물들어 있는 거, 물론 비친 거겠지만 뭔가 물들어 있는 걸로 봐서는 무엇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싹 끌리는 듯한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보자. 여기요. 하우스와이브즈 덱의 컵 기사인데요. 이 카드도 보시면요.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떤 청년이 아름다고 지적인 여인을 위해서 되게 뭔가 수줍은 듯한이라든가, 그리고 표정이 약간 묘해요. 수줍은 것 같으면서도 좀 뭔가 생각이 좀 있어 보이는, 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색해 보이는 미소도 잠깐 보이는데요. 제가 이 설명서를 잠깐 본 걸로는 이 청년이 샴페인을 한 번 처음 따는 거래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조금 뭐 나이에 비해서 성공을 했다던가, 예, 그래서 안 해본 일을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긴장되는 자리라든가, 예,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 받고요. 오늘 그 오쇼젠 카드에 이제 컵 기사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거 왕이고 여왕이고 기사. 물의 기사는 신뢰예요. 그렇죠. 물의 기사가 어떤 프로포즈를 할 때는요, 그 신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신뢰는 긍정이다. 이 존재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자연은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반대될 수 없고 우리에게 해로울 리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해한다면 신뢰는 솟아오른다. 신뢰라는 것이요, 나 신뢰해야지 라고 해서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물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 주인공은 지금 자기의 몸을 물에 던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상당히 뭔가 이렇게 좀 되게 단순하죠. 지금 봤던 그림 중에서 가장 단순한데요. 가장 뭐랄까 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지죠. 컵기사 치고는 상당히 용맹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설명도 조금 더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라. 의심이 있을 때에도 도약하여야만 한다.
만약 의심이 먼저 가라앉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이 뛰어낼 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은 스스로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의심은 다른 의심을 만든다. 다른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낸다. 신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의 신뢰가 다른 신뢰를 만들고 또 다른 신뢰를. 이것은 연쇄적으로 만들어진다. 당신이 시작할 때는 흔들리며 있다. 누구도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다해야 시작하지 않는다. 사람은 의심과 함께 출발하여야 하지만 의심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신뢰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면 에너지가 신뢰로 움직여가서 신뢰는 연쇄적으로 만들어진다. 점차로 의심의 에너지는 신뢰의 에너지에 의하여 흡수된다. 맞아요. 이게 한 번의 작은 성공이 믿음을 생성하게 해주는 경험을 다들 하셨죠. 그것처럼 컵 기사는요, 상당히 조용히 제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생략된 말에 믿거나 말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전 받기도 하거든요. 예,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죠. 예, 근데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신뢰를 하질 않아요. 그런 마음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형성해 가면서 빨리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지만 왜 좋은 말 할 때 듣지? 이런 것처럼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어쨌거나 좋은 말로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으면요, 그만큼 혜택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본 편이긴 한데 보통은 강조를 하고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야지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상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순진하신 분이었거든요. 외모는 상당히 깍쟁이처럼 생겼는데 그거 되게 부잣집 며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처럼 되게 참하고 되게 다소 깐깐할 수도 있겠다 싶게 이렇게 생기면 그런데 생각보다 좀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 약간 맹한 듯한 느낌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몇 번 오신 단골이신데 자기가 자신의 학력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은 지금 외국인 회사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임시직으로 있는 거죠. 계약직이라고 하죠. 계약직. 너무 잘해주셔서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겁이 난대요. 그래서 이제 타로를 보다 보니까 사실 잘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스펙이 그 와중에서 이렇게 좀 약한 거지 이분의 능력치 자체는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웬만하면 거의 해외 외국에 뭐 영주권이 있다던가 보통 3개국어 4개국어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이제 입사 조건인데 이분도 3개국어 정도는 해요. 하지만 뭐 약간 뭐 해외파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닐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르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순응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상사도 아닌 제가 봐도 예쁜데 상사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네. 그래서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만 지키고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라고 했어요. 예뻐해주면 예뻐해주는 대로 더 생각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 봐라. 예, 당신이 알아들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으니까 당신은 예쁨을 받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진짜 그럴까요?
진짜 여기서 계속 다녀도 될까요? 막 그러시는데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다가 상담을 끝냈어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예, 알아서 잘 알아듣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담이 있었다. 근데 오늘 딱 읽다 보니까 그분이 생각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 고민하다가 감정의 온도라는 거를 이제 온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잡아봤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컵이 오늘, 내일, 모레면 끝나요. 그래서 컵은 감정을 이제 관장을 하니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를 펼쳐서 읽어볼까요? 좀 앞쪽을 펼쳤어요. 어울리는 제목이 딱 보이네요. 삶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해야 할 일, 내향성 이야기. 그 내향성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라기보다는 내쪽, 내면에서라든가 조금 더 잔잔하게 형성되는 것들, 성향들, 잔잔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막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했을 때, 잔잔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를 빨리 알아챌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현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현실이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행동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좀 답답해할 수도 있겠네요. 외향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은 의미 없는 잡담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라면 귀를 기울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면 따분한 척 행동합니다. 그런가요? 그들은 딱히 적절한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문제는 모르는 사람과 만나면 어느 정도는 무의미한 얘기를 떠들어야 의미 있는 업무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약간의 무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잡담을 미리 연습하세요. 연습하면 실수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품위 있게 늙을 수 있습니다. 쾌활해져라. 나무라는 듯한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관을 갖고 행동하세요. 만일 잡담에 조금도 소질이 없다면 오히려 침묵을 자랑으로 여기세요. 기분이 변해서 외향적인 자아가 나타날 때도 서툴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상관 말고 행동하세요. 누구나 자기 전공이 아닌 것에는 서툴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걸 잘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네요.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내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건 잘 못해. 하지만 이건 잘해. 이렇게 못하는 부분은 부탁을 한다거나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컵기사가 필요한 거죠. 내향적이지만 용기를 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조금만 키우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오늘 저에게 상담 왔던 분도 그분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내향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라고 하죠. 아쉬운 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탁을 못한다는 얘긴데요. 부족하면은 때로는 그런 아쉬운 소리나 부탁을 해도 되지만 내가 그냥 그걸 끙끙거려서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는 이 사람이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감당하려면 끝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사람이 어디 그런가요? 특히 같이 일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컵기사처럼 약간은 부탁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저도 예전에는 그거를 정말 못했고 지금도 뭐 잘한다고는 뭐 저도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많이 연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손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그냥 노력파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자격을 따서 그냥 아쉽지 않게 일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자기보다 경력이 많은, 그러니까 결국엔 부하 직원인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자격증을 따서 직급을 가졌으니까. 근데 경력이 없는 부하 직원이 나이도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8년을 다니셨대요, 그분이.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훨씬이에요. 한 10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이 볼 때는 이분이 조금 어리고 좀 또 자기가 일을 더 많이 오래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판 싸우셨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일 그만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걸로 그만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 그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는 알겠는데요. 처리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랬거든요. 사장님한테, 오너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이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여서 그래서 제가 그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힘드실 거라고. 전 그럴 때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 힘든 거 감안하셔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면의 싸움을 좀 많이 하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 말을 제가 해드렸는데 듣고 싶은 말을 들었지만 마음 먹는다는 게 또 쉽지 않은 거죠. 예, 그 갈등을 오늘 마지막 상담에서 엄청 많이 같이 했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제 내일 가서 일단 한번 트라이는 해보기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그분이 거의 40이시거든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 잘할 수 있다던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당연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들어도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단 그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말하는 입장이니까 솔직히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저한테 그 상황이 닥쳤더라면 저는 아마 그분처럼 고민도 안 하고 이미 그만뒀을 거예요. 이미. 예, 그래서 그래도 어쩝니까. 그래도 그분은 저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드렸죠. 아마 내일 가서 이제 그 숙제를 그분도 하셔야 될 건데 잘 하실 거예요. 예, 워낙 뭐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이시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담하러 왔죠. 예, 말로는 자기는 그만둘 거다라면서 씩씩거리면서 오셨는데요. 사실 진짜 그만둘 사람, 우리 그런 거 있죠. 좀 무서운 얘기지만 뭐 죽을 거야, 자살한다 그러죠. 그런 분들 절대 말하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결정할 때는 단호하게 그냥
것처럼 그렇게 내가 고민을 한다라는 건 이미 고민할 가치를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있는 거죠. 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였어요. 네, 저는 그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고민을 한다라는 거가 자신을 위한, 저는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함으로써 자신을 돌보는 거죠. 나 너무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기회를 준다? 그래서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그 분들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왜 저런 생각을 못하고 무대뽀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물론 맹신을 한다거나 너무 그거에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되겠죠. 맹신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맹신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 손님들은 맹신을 하는 분들은 조금 적었어요. 예, 오히려 그것을 잘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그 생각과 조합을 해서 조언을 받아들여서, 예, 현명하게 이제 처리를 하시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으세요, 손님들 중에.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면서 뿌듯하고 그런 면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유튜버 시청자들이나, 그리고 밴드 분들이나, 또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그런 지혜를 조금 더 연마를 하셔서 좋은 어떤 선택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네, 성공이 뭐 별건가요? 제가 지나서 보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공이더라고요. 예,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고집 피우다가 엄청나게 정말 헤매는 시간들을 지난 후에야 겨우 그런 어떤 의미를 알아차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예전의 그 모습,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제 예전의 모습들을 되게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그 예전에는 약간 무대뽀를 내 맘대로 남의 말 듣지도 않고 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혼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혼나겠어요? 그 판단을 한 제 자신한테 혼나겠죠. 예, 실패를 맛보고 아픔을 겪고. 그래서 저는 힘들었다, 아팠다 이런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면 누가 어떻게 볼까 이런 개념보다는 제 스스로 판단을 좀 잘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를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공부를 하니까 그게 더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겸손 그런 단어로 대신한다기보다는, 그런 단어보다는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현명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타로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되게 이 세상엔 참 현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구나. 예, 그래서 역으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참을성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참는 편입니다. 억지로 참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게라든가 억지로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이 참을 만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 타로 상담의 묘미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타로 상담 힘들어도 타로 상담이라든가 예약이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막 뛰쳐나가고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나 봅니다.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오늘 되게 늦게 올렸잖아요. 하루 종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 동영상 보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 처음 동영상 할 때는 되게 저 자신을 자책을 했거든요. 막 왜 한다고 그래갖고 이 고생을 하고 창피하게 막 그런가 제 자신을 막 잘하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나 막 자책하고 혼자 막 계속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할 일도 있고 해서 오늘은 건너뛰고 원래 내일 올리려고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먼저 올리고 보자 해갖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조회수만 살짝살짝 댓글하고 조회수를 살짝살짝 봐요. 다른 거는 제 블로그나 또 다른데 뭐 제가 되게 유명한, 저를 이제 유명하다? 유명하대요. 그분들 말로는 유명하대요. 그 타로 커뮤니티가 있는데 저를 되게 많이 추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받고 검색해서 오셨다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그런 얘기를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오셔갖고 이제 손님들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되게 유명해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쑥스러워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검색을 안 했거든요. 어딘지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오늘도 또 오신 손님이 거기 커뮤니티에서 저를 추천하는 글을 보고서는 검색해서 예약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쯤엔 조금 한번 물어봐서 들어가 볼까 하다가 아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는 조회수라든가 이제 뭐 성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래도 여기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거니까 그 운영하는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보는데 늘 조금씩이지만 아주 천천히지만 꾸준히 봐주시고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예, 그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참 길게 했네요. 제가 생각해도 길게 했어요. 예. 근데 쉽게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정말 유튜브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상담도 그렇고 다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 그 고마움에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쑥스러워서 되게 막 예, 그런 거 보면 참 쑥맥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제 스스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약간은 이 컵 기사처럼 프로포즈를 하는 마음으로 기분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차가운 색 위주로 제가 칠하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색을 칠하다 보니까 확실히 뭐라 해야 되죠?
이 컵기사가 옷이 세련되기는 했네요. 예, 확실히. 저 뭐지, 컵 소년에 비해서, 비교해서 미안합니다, 컵 소년. 근데 어쨌거나, 예, 컵 소년에 비해서 확실히 옷이 세련됐네요. 외근직이잖아요. 이제 이 정도 컵기사 정도면은 말 탔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뭐 영업을 한다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PPT를 한다거나 그러니 어쩌겠어요. 옷을 잘 차려 입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그 처해진 역할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자기 메이킹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이제 화장은 너무 귀찮아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면 제가 상담할 때 상당히 불편해요. 제 스스로가 불편하고 뭔가 얼굴에 막 뭐가 묻은 것 같아갖고 집중이 안 돼서 웬만하면은 화장은 좀 안 하고, 예, 그 대신에 옷이나 손톱이나 이렇게 좀 다른 데는 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또 저의 메이킹 하는데 이제 하나의 요소겠죠. 그처럼 너무 막 겉멋이나 이런 데만 치중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보기 좋게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땐 좀 제 스스로 생각할 땐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젊은 시절 20대 시절 그때 사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예, 근데 저희 엄마님께서는 항상 왜 너 젊은 시절 사진 다 어디다 버렸냐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전 그냥 언제나 지금이 좋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진짜 막 화장이라든가 뭐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밖을 안 나간다거나 엄청 신경 썼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제가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제 실력이라든가 제 자신감, 자존감이 오히려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외모에 좀 의존을 많이 했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전 12시 15분입니다. 어머나, 알람이 울렸어요. 어쩌나? 네, 자, 알람을 끄고 올게요. 이게 제가 오늘은 저희 집에 사실은 손님이 계시거든요. 아이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작업 이거 할 동안에 잔다고 했는데 오늘 같이 작업할 게 있어서 저희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알람을 예, 켜놓은 게 오늘 좀 이런.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땐 그게 되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예, 제가 뭔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저만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옷을 되게 신경 써서 되게 제 입으로 잘 입고 다녔다고 하길 다 취향이 나름이니까. 어쨌거나 저는 그 덕분에 예전에 코디네이터 할 때도 이렇게 무사통과 어디 이제 옷 협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그냥 믿어주시더라고요. 코디네이터는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라죠? 어우러진다 그러죠? 그 분위기가 어우러지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네, 막 디자인실에 막 그냥 용기 있게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사통과 언제나 그러면은 이제 저희 사수가 맨날 그랬어요. 거기 되게 까다로운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라고 하던데요. 용기가 그때는 용기의 승리였습니다. 몰랐죠. 근데 갔는데 그냥 전 들여 보내주던데요. 근데 너무 뻔뻔하게 그냥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볼일 보러 왔나 보다 그러고 속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네, 이 컵기사처럼 그냥 당당하게 뭔가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그냥 너무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그분들도 여기 디자인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긴데요?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전 들어갔죠. 그래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그 분들은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신인 탤런트들 담당이었거든요. MBC 쪽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신입이니까 메이커에서는 잘 협찬을 안 해줬었어요. 메이커를 빌려다 주니까 좋죠.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근데 아마 저만의 비법이라면 아마 되게 해맑은 긍정성? 머리를 안 쓰는 거죠. 그냥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하고 그냥 가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먹혔었죠.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눈치 없는 저의 승리였죠. 그래서 아까 오늘 상담 오셨던 분이 자기 스펙도 모자르고 한데 괜찮은지 자꾸 걱정할 때 저는 그거를 되게 오히려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밌는 상담을 좀 재밌고 즐거운 상담 뭔가 뿌듯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했던 하루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컵기사를 일단 칠했는데 이렇게 칠하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파란색과 회색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 물고기만 칠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잘 안 보여요. 일단 포인트는 줘야지 좀 칠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보면 물고기랑 날개를 단 게 인상적이지 않으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 다니잖아요. 근데 날개는요, 바람의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물고기라 바람? 물고기 자리는 물의 속성이고, 그죠? 그리고 날개는 저는 물병 자리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병 자리는 바람의 그 속성이잖아요. 공기 속성, 공기. 그래서 공기 속성은 대표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공기 속성은 원래 저거잖아요. 이성적. 이성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컵 기사는 이 두 가지 면을 잘 조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기 속성과 감정적인 물고기, 이성과 감성의 두 가지의 재능을 발휘를 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표현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덧붙여 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색깔이 제가 이게 아까 뭘 칠했었죠? 지금 갑자기 막 헷갈려갖고 헤매고 있어. 어머, 이 색깔도 아닌데? 원래? 당황했나 보다. 어쨌거나 이 색깔 아닌데요? 색깔이 여기다 넣어놓고 색깔이 좀 섞였어요. 이게 이쪽을 칠해야지. 일단은 여기만 안 칠해서 좀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면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어떤 감각으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컵 기사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할 수 있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능과 힘을 근데 그것이 막 되게 잔잔하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게 이 물고기 기사의 특징이 아닐까. 그래서 물 속성의 사람들이요, 자꾸 감정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드럽고 그럴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요, 감정 기복이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저돌적이고 그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구사하는데요, 그 강력할 때 그 에너지가 어떤 정열적이라기보다는, 근데 물고기 그 기사랬나? 물의 기사, 컵의 기사는 조금 정열적인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좀 차갑고 냉정함이 더 많이 보여져요. 물의 사람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고조가 됐을 때는 되게 차가워요. 정말 정 떨어질 만큼 차갑답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죠. 왜냐면 너무 막 스윗하다가 갑자기 차갑게 이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이 되게 충격을 받잖아요. 상처도 받고.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칠해 봤고요. 우리 오늘 저에게 주는 조언을 하나 뽑아 볼게요. 메시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먼저 한 장 뽑아 볼게요. 샬롯, 이거 마지막 카드인데 얘만 제가 매뉴얼 작업을 못했어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카트리지가 없었어요. 그렇고 얘만 못했어요. 근데 얘가 나왔어요. 이게 이 카드의 마지막 카드인데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땡이네요. 나눠라. 뭐를 나눌까요?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내가 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줄 수 있는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 무엇을 나누더라도 뭐 상관이 없겠죠. 제게도 그런 마음을 나누어주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오늘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또 이렇게 나왔네요. 많아요. 저에게는 정말 마음을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행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저를 찾아봐 주시는 유튜브 이제 시청자 밴드 회원분들도, 그리고 그쵸, 많죠.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은 무엇을 위해 제가 오늘 꿈꿀 것인지 세 장을 뽑아 볼게요. 마지막 조언 한 장. 어제 뭐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어떤 카드가 나왔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좀 볼 걸 그랬나?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제안. 막대의 에이스인데, 막대 에이스 카드인데 이거 여기에서는 문서 쓰는 거, 제안하는 거 이런 걸로 나왔잖아요. 키워드가 겹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전차, 세 번째 카드는 컵 6. 내일은 오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라든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스케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제가 오늘 숙제를 부여받았는데 이 숙제를 함으로써 뭔가 진행이 돼 이걸 해야지 예약이 들어오든 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일은 한번 제가 구청을 다녀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라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 마음은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처럼 컵6예요. 컵6는 추억인데 추억이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미룰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왜 이렇게 안 내키지? 자, 그래서 조언을 끝. 아이고야, 너무 아프겠다. 고슴도치가 돼버렸어요. 이 카드는 끝낸다거든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아파도, 그리고 뭐랄까, 이거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아픔이 섞여 있는 거라서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한다거나 자꾸 되돌려서 막 할 걸, 그때 했어야 될 걸 이러지 말고 움직여서 빨리 해야 될 거를 하란 얘기 같아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이요,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러거든요. 그 원인이라든가 그 이유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검10이 나왔을 때 항상 제 스스로 어떤 이 카드가 나왔을 때의 느낌을 항상 되돌아보면은 썩 내키지 않는 일을 해서 곤란해질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둘렀다가, 아까 막대 에이스가 나왔었어요. 이것도 균형을 맞추라는 거고, 막대 에이스도 서두르지는 말아라니까 뭔가 체크할 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해야지 후회가 없다. 아마 이걸 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미루게 되고 내키지 않는 원인을 내일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움직여 봐야지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뭔가 중요하게 검토할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건 내일 제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된다면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움직여갖고 검토는 한번 해보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 예, 이게 맞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안 맞는 분들이 있다면, 어쨌거나 막대 에이스는요, 서두르지 말라니까요. 일단 먼저 내 스스로 검토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나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일단은 움직여는 보시죠. 서두르지는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예, 아니다 싶으면 잠깐 후퇴하거나 일시 정지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이 제너럴하게 이 단 셔플 3장일 뿐인데 그거 자체도 쉽지는 않네요, 저한테는. 예. 근데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저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기억을 하고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거를 하려니까 더 막 머리가 헷갈려요.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예, 그리고 이 78장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조금 더, 예, 그 하루하루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연습은 아직은 한 24에다가 아직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동안 더 연습을 해볼 테니까, 예, 저와 함께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걸어가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